네, 3주 전 싸늘하게 헤어진 뒤 베이징에서 다시 마주 앉은 한일 외교장관. 앞서 영상에서 짧게 굳은 표정의 두 인물을 보셨는데 한 30분 정도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만찬이 있었는데 중국의 왕이 부장이 가운데 앉고 양쪽에 떨어져 앉아서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고 마지막에 사진은 찍었고 굳은 표정이 이어졌는데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좀 하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 저 두 사람 사이에서 뭐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따로 한일 간의 통로로서 저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5 메시지도요, 상당히 톤이 다운된 부분이고, 예. 뭐 카메라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 강한 표정을 짓는 거는 다 자국의 카메라 보라고 하는 것이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 자리에서 중국의 중재로 한일 간에 뭐가 진전이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중재로 중국은 그런 의사를 표현했지만은 예. 진전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여기에서 할 역할은 없고요. 오히려 한국이 일본하고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중재하든지 해야지. 저게 중국을 통해서 중재가 된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에 끼어드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라는 부분은 꼭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특히 조국 사태 벌어진 이후에 지금 한일 간의 이슈, 뭐 반일 이런 부분들이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 합의의 가닥들이 나오지 않을 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담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미국과 펼치고 있는 무역 분쟁이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영향이 한국 한반도에서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있을 텐데 여하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는 뭐 표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국 먼저 한일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정도의 뭐 의미를 둘 수 있겠고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황교안 소장님 말씀대로 미국의 눈치를 중국도 전혀 지금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끼어서 뭔가 해결을 해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어떤 중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중국의 역할을 한일이 받아들일 거냐? 제가 볼 땐 저도 낮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갈등이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오히려 중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은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미일이라는 삼국의 어떤 공조, 특히 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조가 워낙 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중재를 해서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양국 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저렇게 의사는 표현하고 의지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의 주도하에 한일 관계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황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동의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의 역할을 가능한 한 아시아 쪽에서 특히 이제 한일 관계 속에서 빼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겠지만 한일 두 나라 다 중국이 끼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의도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묘하게도 중국에서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펼쳐지면서 미국이 태도를 좀 바꾸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제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는 거 아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동맹 지역 평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주한 미국 대사가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중국이 영향력을 펼칠까봐 미국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미완 대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원래 한미일이 삼각안보동맹이나 MD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밀착이 돼야 되는데 한국 정권이 좀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하면서 중립지역으로 빠져서 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 속에서 일본이 치고 나왔지 그런 의심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뭐 수출 규제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게 아니었다면 미국이 벌써 일본한테 개입을 해서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를 하거나 화이트리스트 뭐 배제 이런 부분에는 미국에 대한 일정 정도 양해나 통보가 있는 하에서 했겠죠.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더 끌고 갔을 때는 한국도 톤 다운이 된 상황에서 미국의 국익에 이제 손해가 난다고 보고요.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느끼니까 미국이 이 모양을 그 수습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어제 대사에 한국 기업들, 즉 한일 이 규제 문제로 수출 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대사의 이 면담 이런 것들이 있었다 봅니다. 예. 실제로 뭐 미국 내 산업계 분석도 그렇고 중국 내 산업계 분석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의 이런 혼란이 한국이 점유한 시장을 쉐어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자국 내에서 분석하는 언론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 손해는 일본과 한국이다. 이런 상황인 건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서 이달에 예정된 여러 이벤트들을 보면은 황전 소장님의 의견대로 좀 서로가 조금 이 극단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오는 24일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그냥 연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이 뭐 이달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전격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당겨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 28일인데 백색 국가 한국 배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의 어제 오늘 이 만남에 귀추가 주목이 됐던 거죠.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화이트리스트 시행은 아베가 강행할 듯 싶은데 연장 거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연장을 거부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안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걸 함부로 지금 쓸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들어서 폐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된 것 같지 않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 3시 이후에 이제 각각 한국, 중국, 일본 이 외교장관들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분이 함께 회담을 했고 이제는 각국별로 해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이렇게 하는데 이 회담에서 저건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지난번 만남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 말도 안 걸고 거의 그렇게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물론 하루아침에 일본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는 일본이 뭔가 변화를 보이는 모습이나 유화적 제스처를 던졌을 경우에 지소미아 폐기 문제는 일정 부분 또 폐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되느냐, 또 여기서 어떤 형태의 변화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소미아 카드를 쓸지 안 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극적인 타결, 예컨대 뭐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출 허가도 2번을 내줬잖아요. 예. 물론 그게 뭐 불화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경제 보복 차원이 아니다라는 아니라고 그걸 주장을 빠져나갈 하는 거죠. 구멍이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경우 24일 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뭐 공개된 장소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또 한일 외교장관들이 또 나누는 대화 속에 28일 날 시행 문제도 이걸 전격적으로 예컨대 연기한다거나 나중에 시행 연기를 좀 더 고민해 본다거나 이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좀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